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미국에 있는 은행들 막 뒤집어는 은행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논란의 SAB 121 폐지, 금융기관 숨통 트일까? 제가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너무 괜찮고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AB 121.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미리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는 미리 배웠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사인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SEC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이거 되면은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멤버십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일단은 SAB 121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 암호화폐를 내가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뭘로 간주를 하냐면 부채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야, 내가 미국의 1등 은행이야. JP모건이야. 암호화폐를 하고 싶어. 아니, 옆 동네 봤더니 나는 예대 마진 막 1%도 안 되는 예대 마진 갖고 막 돈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옆 동네를 봤더니 루나 코인이라고 앵커 프로토콜 거기에다가 예치만 하면 20%를 준대. 대박이네. 그리고 셀시우스. 이것도 이제 역사의 이름이다. 블록파이. 아시죠, 여러분들? 암호화폐 그냥 예치만 해놓으면 막 10%, 20%막 이자를 준대. 그럼 볼게요. 미국 1등 은행 JP모건에 돈을 맡기면 1% 이자를 주는데 옆 동네 루나 생태계 아니면은 지금 살아있는 플랫폼이 어디 있죠? 넥소 살아있죠? NEXO 얘네 불가리아 거 얘네들한테 맡기면 20%를 준대. 그럼 당연히 전 넥소에 맡기겠지. 이자가 19%나 차이 나는데. 그래서 암호화폐를 하려고 JP모건도 알아봤더니 그럼 암호화폐를 내가 받으면 고객들한테 이게 다 뭘로 기록이 되냐면 부채로 기록이 됩니다. 부채로 기록이 돼요. 그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못 하겠죠. 우리가 뭐 분기마다 아니면 뭐 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회계연도 마감 때 JP모건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회계 이제 정리 마감을 해야 돼. 근데 부채가 이렇게 많아? 그럼 JP모건이 채권을 발행하던가 아니면 JP모건은 회사에 대한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망가지겠죠.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싶더라도 커스터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돈을 벌고 싶지. 근데 못했었던 이유가 SAB 121. 이 법안 때문에 그럽니다. 무조건 너네 암호화폐 갖고 있으면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보고해. 부채로 보고해. 그리고 따로 관리해가지고 요거를 부채로 보고하고 그래야 얘네들이 뭐 해킹이 걸리고 해킹을 당하거나 이게 뭐 암호화폐 가격이 막 변동성이 너무 막 들쭉날쭉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너네들이 리스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AB 121 법안. 자, 그러면 바이든 정부 때는 왜 SAB 121 법안을 발동시켰을까요? 2022년도에 여실히 나오죠. 그 이유가 2022년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는데 그때 또 한 은행이 무너졌었어요. 미국의 그 리저브 은행 중에 지역은행 중에 한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시그니처 은행이 무너졌었어요. 파산을 당했습니다. 근데 파산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재무부랑 연준해서 얘네들을 그냥 폐쇄시켜버렸어. 얘네들이 어떤 은행이었냐면 예금의 3분의 1인가 3분의 2 이상이 암호화폐를 받는 예치하는 암호화폐 관련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뱅크런이 나면서 무너진 거고 얘네들은 살 수도 있었어요. 냅두면. 근데 주말에 장이 열지 않았을 때 주말에 얘네들을 그냥 긴급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SAB 121 폐지 법안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의 이런 위험성들 그리고 위험성이 전가가 되는 거를 극도로 무서워했구나, 피했구나. 그 이유는 바이든 형님이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선 나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은행들 막 무너졌어. 야, 하라는 대통령 찍어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네. 표 못 찍겠죠. 연임 못 하겠죠. 그럼 바이든이 그 임기 시절에 크립토 시장이 미워서 제니 옐런이 싫어해서? 아니요. 자기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선되려고 연임하려고. 그래서 SAB 121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좀 대형 은행이나 얘네들은 좀 괜찮다 해서 엄선을 해가지고 걔네들은 또 커스터디를 해줄 수 있게끔 좀 허락을 해줬어요. 제한적으로. 웃기죠? 해줄 거면 다 풀어주고 안 해주면 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정적이진 않았다는 거야. 대신 다 막 강아지나 염소나 막 다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가 무너지면 대통령 못하는데 다시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0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자, SAB 121 법안이 이제 뭔지 아셨겠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가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떠한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부터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얘기들 한번 해드려 볼게요. SAB 121 법안이 폐지됐네? 기존에 나 은행이야. 너네 20%씩 예금 받아 처먹었지? 나도 하고 싶어. 은행 들어오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나도 해볼까? 은행들, 기업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전통 금융기관들, 레거시 금융권들이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크립토 유동성, 뭐 좋겠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기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제발 행복해라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정부가 행정명령 터뜨려서 암호화폐 시장 좋다고요?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26년도, 27년도 가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눈물, 콧물 다 짤 거라 생각하는데 눈에서 피눈물 내릴 거예요. SAB 111 법안이 폐지가 돼서 은행들, 기업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 그럼 첫 번째,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넥소 암호화폐 예치하고 이자 받는 플랫폼. 근데 대단한 것 같아. 인정.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당장 결과를 내리라고 하면은 틀린 게 있어요. 첫 번째, 트론. 전 아직도 위험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론 가격 좀 올라갔고, 아주 보란듯이 잘 나가고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중에 넥소. 얘네 아직 안 무너졌죠? 무너졌나요, 넥소? 잘 버팁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 앞으로 희망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넥소만 그런 게 아니라 넥소 포함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 암호화폐를 받아서 이자를 주는 플랫폼들, 얘네들 진짜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왜? 얘네들이 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다, 이제는? 전통 금융권들, 은행들, 얘네들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라이벌이 없었어. 넥소? 오케이. 근데 지금은 넥소 라이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미국인 은행들, 몇백 년 전통을 가진 뉴욕 멜론은행, 골드만삭스, 막 뒤집어는 은행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티기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좀 이해가 감이 오세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누구랑 좀 겹쳐요? 암호화폐를 예치받고 이자를 내주고 이 역할을 누구랑 겹쳐요? 거래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래소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거래소에서 뭐 돈 다 빼세요, 거래소 없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된다, 이제는? 기존의 레거시 금융권 얘네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거래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예치해서 이자도 주고, 해외 거래소 보면은 업비트도 하죠? 그리고 매매 서비스 하죠? 매매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은행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 구분점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막 은행을 인수하고, 우리 국내도 보면은 업비트가 뭐 어떻게 하고, 빗썸이 어떻게 하고, 보이잖아. 제가 예전에 그거 얘기 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 왜 거래소들이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금융권 은행들을 인수를 하는지. 너네들이 우리 삼킬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예 아싸리 너네를 삼켜버릴게. 같이 그냥 가버리자. 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들을 인수하는지 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거래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거래소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 보관하고 있는 코인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한테 M&A와 뭐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인수당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랑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AB 11 법안 폐지한 거 요거를 딱 봤을 때 이러한 큰 뜻이 담겨져 있구나. 물론 지금 여러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롱이에요. 갑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나비 효과로 돌아갈 거다.